65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을 때 나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은경아,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말을 믿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피하는 나를 보더니 그의 손이 내 팔에 닿았습니다. 놓지 않는 방식으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걸. 이 관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시작 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동창회는 11년 만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는 일을 피했다. 누가 물어볼까봐, 위로를 받을까봐, 괜히 눈물이라도 날까봐. 그런데 박정숙이 계속 전화를 했다. 은경아,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나와. 얼굴이라도 보자. 처음엔 거절했다. 두 번째도 거절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나가야 하나? 나가면 뭐라고 말하지? 혼자 산다고 하면 또 위로하겠지. 하지만 정숙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네 번째 전화. 은경아, 제발. 한 번만 나와. 제발.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을 열었다. 입을 옷이 없었다. 아니, 있긴 했다. 하지만 모두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 뿐이었다.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사람들 앞에 설 때 입는 옷. 그런 옷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나는 한참을 옷장 앞에 서 있었다. 그냥 안 가볼까? 하지만 손은 이미 옷을 꺼내고 있었다. 한 번도 안 입은 재킷. 몇 년 전 딸이 선물한 재킷. 태그가 아직 달려 있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다시 보니 또 이상했다. 너무 애쓴 것 같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는 재킷을 벗었다 입었다를 3번 반복했다. 결국 그대로 입기로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가야 하나? 하지만 나는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집을 나섰다.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 핸드폰을 만졌다. 정수기에게 전화해서 못 가겠다고 할까? 배가 아프다고 할까?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할까? 하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만 쥐고 있었다. 동창회 장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밖에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다들 웃고 있었다. 편해 보였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이렇게 불편한 건가? 심호흡을 3번 하고 나는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자리는 반쯤 차 있었다. 정수기가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은경이다. 여기.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걸어갔다. 오랜만이다, 은경아. 많이 안 변했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완전 할머니 됐어. 사람들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속으론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수기가 속삭였다. 윤태수 왔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그는 여전했다. 아니, 더 나아 보였다. 회색 셔츠에 어두운 바지. 머리는 짧게 정리돼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했다. 학창 시절 내가 복도 끝에서 몰래 훔쳐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심장이 2번 뛰었다. 손에 쥔 물컵이 흔들렸다. 나는 황급히 컵을 내려놓았다. 늦어서 미안해.
그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정수기가 내게 말했다. 태수는 의사야. 동네에서 오래 병원했어. 사모님도 좋은 분이던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슬쩍 그를 다시 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17살로 돌아간 것 같았다. 복도 끝에서 그를 훔쳐보던 그날. 그가 내 쪽을 돌아봤을 때. 그때의 그 느낌. 나는 황급히 시선을 내렸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 근황을 나눴다. 누군 손주를 받고, 누군 여행을 다녀왔고, 누군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말을 꺼낼 틈이 없었다. 아니, 틈은 있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 혼자 산다고 하면 불쌍해 보일까? 그때 윤태수가 물었다. 은경아. 학창 시절 이후 처음 듣는 그의 말이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귓가가 뜨거워졌다. 아, 나 그냥 평범하게 지내. 평범하게? 응. 집에 있고 가끔 딸 만나고 그 정도. 딸이 근처에 살아? 아니, 차로 1시간 정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자주 못 보겠네. 응. 애도 바쁘니까. 그렇겠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딸 있으니 좋겠다 같은 말을 했을 텐데, 그는 그냥 끄덕였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수기가 화장실에 가자고 했다.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서 나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수기가 물었다. 은경아, 너 태수 좋아했었지? 나는 깜짝 놀라 정수기를 봤다. 어떻게 알아? 티났지. 애 지나갈 때마다 내가 복도 구석으로 숨던 거 다 봤어.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그게 언제 일인데. 그래도 기억나잖아. 너도 지금 얼굴 빨개졌어. 정수기는 웃었다. 은경아, 이번 기회에 말이라도 걸어봐. 무슨 말을? 아무 말이라도. 너 이러다 후회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정말 빨개져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나도 일어나려는데 정수기가 말했다. 은경아, 너 차 없지? 태수가 이쪽 방향이래. 태워다 줄까?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하지만 윤태수가 먼저 말했다. 괜찮아. 어차피 방향 같은데. 아니야, 정말 괜찮아. 야, 택시비 아깝잖아. 그냥 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타야 하나? 혼자 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정수기가 내 팔을 잡았다. 그냥 타. 괜찮아.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나는 창밖을 봤다. 손이 떨렸다. 이 나이에 손이 떨릴 줄은 몰랐다. 나는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가다가 그가 물었다. 은경아. 응? 목소리가 떨렸다. 학창 시절 생각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왜? 그냥 오늘 너 보니까 생각나더라. 뭐가? 내가 항상 교무실 앞 복도에 서 있던 거. 나는 웃었다. 맞아. 벌 많이 받았지. 맞아. 나도 옆에 서 있었는데. 그랬어? 응. 너 몰랐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알았다. 알고 있었다.
그가 옆에 서 있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는 걸. 하지만 그땐 말하지 못했다. 지금도 말하지 못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은경아, 나 그때 너 좋아했었어. 세상이 멈췄다. 차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뭐, 그때 말 못했지. 근데 오늘 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여전히 예쁘더라.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65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다.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창밖만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아 있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다. 은경아. 응? 다음에 또 보자. 응? 전화번호 줄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줘야 하나? 주면 안 되는 건가? 이 나이에 이게 맞나? 하지만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번호를 주고받을 때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웃었다. 긴장했어? 아니야. 거짓말. 손 떨리잖아. 나도 웃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 때 그가 창문을 내렸다. 은경아. 나는 돌아봤다. 조심히 들어가. 연락할게. 응. 차가 떠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나 그때 너 좋아했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었다. 65세에 설렌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다. 나는 다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물을 마셨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 그땐 몰랐지만 그날 나는 이미 나를 조금 내려놓고 있었다. 사흘 뒤 전화가 왔다. 은경아, 나 태수야. 심장이 또 뛰었다. 아, 응, 안녕.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할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가야 하나? 이 나이에 남자 만나는 게 맞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될까? 왜 안 돼? 아니, 그냥,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나와. 나는 웃었다. 알았어. 내일 3시에 역 앞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열었다. 입을 옷이 없었다. 11년 동안 새 옷을 산 적이 없었다. 나는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거라도 입을까? 아니야, 너무 오래됐어. 그럼 이건? 이것도 이상해. 나는 결국 옷장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백화점으로 갔다. 오랜만이었다. 혼자 옷을 사러 가는 게 매장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옷 입을까? 하지만 발은 이미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손을 만졌다. 손톱을 다듬고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고쳤다. 시계를 봤다. 2시 50분. 또 봤다. 2시 54분. 17살 소녀처럼. 그가 들어왔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거짓말이었다. 30분 전부터 앉아 있었다. 그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나는 카페라떼를 시켰다. 은경아, 오늘 옷 새로 샀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태그 안 떼었잖아. 목 뒤에. 나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가져갔다. 그는 웃으며 일어나 내 뒤로 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그를 떼어줬다. 그의 손가락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고마워. 예쁘다. 옷, 사람도.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학창 시절 이야기, 결혼 후 이야기, 혼자가 된 이야기.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해가 기울 때쯤 그가 물었다. 은경아, 나랑 저녁 먹을래? 저녁? 응. 맛있는 데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딸에게 저녁 먹는다고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딸은 오늘 야근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고 싶었다. 좋아. 저녁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음악이 낮게 흘렀다. 여기 자주 와? 아니, 특별한 날에만.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그는 나를 쳐다봤다. 응, 특별해. 나는 또 얼굴이 뜨거워졌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은경아, 나도 무서워. 뭐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도? 응. 한 번 잃고 나니까 또 잃을까봐 무서워. 나도 그래.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가 말했다. 은경아, 우리 집에서 차라도 마실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집에? 응.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좋아. 그의 집은 깔끔했다. 거실은 넓었고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앉아.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는 주방에서 차를 끓였다. 설탕 넣어? 아니, 그냥 마실게.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학창 시절 이야기를 더 나눴다. 은경아, 너 그때 나 피했었지? 아니야. 피했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복도 모퉁이로 숨었잖아. 나는 웃었다. 들켰구나. 응. 근데 그게 귀여웠어. 뭐가 귀여워? 진짜로. 그래서 더 좋아했는지도 몰라. 해가 완전히 지고 창밖이 어두워졌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다. 은경아, 늦었다. 집에 가야지. 응. 나는 일어났다. 그도 일어났다.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그가 내 팔을 잡았다. 부드럽게, 은경아. 응? 그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숨이 멎었다. 태수야, 미안. 그냥 너랑 더 있고 싶어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졌다. 그가 나를 안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11년 만이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게.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숨이 깊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그가 속삭였다. 은경아. 응, 나, 너 정말 좋아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도, 응, 나도, 좋아해.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게, 천천히 돌아갈 수 있었다. 그때 멈출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었다. 안 되라고. 이러면 안 되라고.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오랜만에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다. 65세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자. 싫지 않았다. 너무 오랜만이라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서로 좋았다는 감각. 몸이 먼저 반응했다.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그날 밤 나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옆에 그가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봤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손이 떨렸다. 단추를 잠그는 데 시간이 걸렸다. 욕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오래전에 봤던 얼굴이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이 밤이 다시 시작이 아니라 그냥 한 번일 줄 알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나를 바꿀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이유를 상상하지 않았다. 거실로 나왔을 때 그가 깼다. 은경아, 어디가? 집에 가야지. 지금? 응. 딸이 전화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있다가. 안 돼. 그는 일어나 나를 안았다. 은경아,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지? 아니야.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해. 다행이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조심히 들어가. 연락할게. 응.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 11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웃으면서 울었다. 그날 오후 그가 전화했다. 은경아, 어제 잘 갔어? 응. 목소리 좋다. 뭐가? 행복해 보여. 나는 웃었다. 응, 행복해. 나도.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일주일 뒤 그가 또 전화했다. 은경아, 오늘 시간 돼? 오늘? 응. 보고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도. 그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좋아.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그의 집으로 갔다. 현관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될까? 하지만 벨은 이미 눌러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왔어? 응. 그는 나를 안았다. 지난번보다 자연스럽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두세 번. 처음엔 외식을 하고 그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점점 외식은 생략됐다. 은경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자. 내가 해줄게. 좋아. 처음 몇 주는 좋았다. 정말 좋았다. 어느 수요일 저녁 나는 집에 있었다. 그날은 만나기로 한 날이 아니었다.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은경아, 지금 시간 돼? 응, 돼.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쉬고 싶었다. 하지만 입은 다르게 움직였다. 좋아.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가야 하나? 하지만 나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딸과 통화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전화했다. 은경아, 오늘 저녁 어때? 오늘은 딸이랑 통화하기로 해서. 통화?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렇긴 한데. 그럼 와. 통화는 내일 해. 나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오늘 좀 바빠. 내일 전화할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내 일정보다 그의 전화가 먼저였다. 처음엔 내가 원해서였다. 11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 좋았다. 여자라는 게 좋았다. 사랑받는 느낌이 좋았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좋았다.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게 좋았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혼자 산책을 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그냥 혼자. 하지만 그가 전화했다. 은경아, 지금 뭐 해? 그냥 집에 있어. 심심하지 않아? 나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쉬는 건 집에서도 하잖아. 우리 집에서 쉬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날 나는 산책을 하지 못했다. 어느 월요일 밤 나는 일찍 자고 싶었다. 몸이 피곤했다. 하지만 그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일찍인데 오늘 볼 수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피곤하다고 말할까? 내일 보자고 할까? 하지만 손가락은 다르게 움직였다. 응, 갈게. 그날 밤 나는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왔다. 그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맞추게 됐다. 오늘은 좀 피곤해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기회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조금 피곤한 건 괜찮아.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산다. 저녁이 되면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도 그럴 거라는 걸. 밤 10시가 되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저녁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목요일. 나는 달력을 봤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렸다. 월요일인가? 아니야, 목요일이지. 맞나?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목요일이 맞았다. 요일이 의미 없어졌다. 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도 매일이 같았다. 평일도 주말도 구분이 없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다. 엄마, 이번 토요일에 시간 돼? 토요일? 응. 우리 집에 올래? 나는 잠시 생각했다. 토요일? 토요일에 뭐 하기로 했더라? 엄마, 아, 응. 토요일 말이지? 응. 왜? 약속 있어? 아니. 잠깐만. 나는 달력을 봤다. 토요일엔 태수와. 아니, 약속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 약속 있어? 아니야, 없어. 그런데, 그런데, 다음 주는 안 될까?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이 들렸다. 처음엔 특별한 날이었다. 하지만 이젠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2달째, 어느 화요일 저녁,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오랜만이었다. 책을 읽는 게. 그런데 전화가 왔다. 은경아, 지금 뭐 해? 책 읽고 있어. 책? 심심하겠네. 올래?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책 읽고 싶어서. 책은 내일 읽어도 되잖아. 나는 책을 덮었다. 알았어. 갈게. 그날 나는 책을 다 읽지 못했다. 처음엔 내가 원해서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원하면 나도 원하는 척하게 됐다.
어느 토요일 밤 나는 정말 피곤했다. 일주일 내내 그를 만났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은경아, 오늘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오늘은 집에 가고 싶어. 왜? 내일 일요일인데. 그래도 조금만 더 있다가. 응?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알았어. 일요일 아침.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다. 집에 가고 싶다. 하지만 옆에서 그가 말했다. 일어났어? 아침 먹자. 나는 일어났다. 그날 저녁에도 나는 그의 집에 있었다. 내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필요가 우선이었다. 아니, 그렇게 된 것 같았다. 언제부터였을까? 2달하고도 보름쯤 됐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게 맞나?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지금 아니면 영영 혼자일지도. 3달째 그가 제안했다. 은경아,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 같이 살자. 어차피 자주 보는데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뭐가 문제야? 나, 아직은, 아직은 뭐야?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생각해봐. 천천히. 응.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매일 함께 있으면 좋을까? 아니면 나는 생각을 멈췄다. 사흘 뒤 나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가 물었다. 은경아, 생각해봤어? 아직? 뭐가 그렇게 고민돼? 그냥 큰일이잖아. 큰일은 무슨,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 나는 결정을 내렸다. 태수야. 응? 같이 살자. 그는 환하게 웃었다. 진짜? 응. 그는 나를 안아들었다. 고마워, 은경아.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다. 잘한 걸까? 짐을 쌀 때 딸이 전화했다. 엄마, 뭐해? 짐 싸고 있어. 짐? 어디 가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사가, 이사? 어디로? 친구 집. 친구? 무슨 친구? 동창? 딸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혹시 남자? 응. 엄마. 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좋은 사람이야? 응. 그럼 됐다. 잘 됐네, 엄마. 행복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딸이 응원해줘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눈물이 났다. 짐을 싸면서 나는 집안을 둘러봤다. 11년을 혼자 살았던 집, 이제 떠나는 집, 그의 집으로 이사한 날, 그는 나를 위해 옷장 절반을 비워뒀다. 여기 내 공간이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집인데. 나는 짐을 풀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날 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둘째 날 아침, 은경아, 아침은 7시에 먹어. 7시? 응. 나 병원 8시에 출근해야 돼. 알았어.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셋째 날 저녁. 은경아, TV 볼 때 소리 좀 낮춰줘. 아, 미안해. 아니, 괜찮아. 그냥 나 소리에 민감해서. 나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TV를 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은경아, 식탁은 이렇게 정리해줘. 응. 은경아, 욕실 쓰고 나면 물기 닦아줘. 응. 은경아, 내 셔츠는 따로 빨래해줘. 나는 응, 응 하며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처음엔 한 번이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밤이 없었다. 새벽에 다시 깨는 일이 잦아졌다. 밤이 길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은경아, 오늘은 좀 어때? 말하려다 멈췄다. 괜찮아. 은경아, 저녁 뭐 먹을까? 말하려다 멈췄다. 아무거나. 그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지금 말을 걸어도 될까?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은경아, 요즘 왜 말이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해? 왜? 몰라. 그냥.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뭔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나한테 불만 있어? 아니야. 그럼 뭐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은경아, 그렇게 속으로만 사귀면 안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니, 거절할 틈이 없었다. 관계가 대화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어느 월요일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는 밥을 먹었다. 나도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어느 수요일 밤,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그가 채널을 돌렸다. 나는 그냥 봤다. 어느 금요일 저녁, 소파에서의 대화가 점점 짧아졌다.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너는? 나도. 그리고 침묵. TV 소리만 남았다. 거실보다 침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저녁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TV를 끄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다. 싫지 않았다. 하지만 좋지도 않았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됐다. 사랑받는 느낌이 의무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의 필요가 내 존재 이유가 되어갔다. 여자로 느껴지는 게 좋았었다. 하지만 이젠 여자로만 느껴지는 게 싫었다. 관계는 점점 내 하루의 중심이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원하는지 먼저 생각했다. 저녁엔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품에 안겼다. 침실이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됐다. 어느 날 정수기가 전화했다. 은경아, 요즘 어때? 태수랑 잘 지내? 응. 목소리 왜 그래? 피곤해? 좀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정수기가 잠시 침묵했다. 은경아. 응? 너, 너 얘기 안 하더라. 뭐, 예전엔 내 얘기를 했는데, 너는 오늘 뭐 했고, 너는 뭐가 좋고, 너는 뭘 하고 싶고, 그런 얘기. 요즘은 태수 얘기만 해. 태수는 어떻고, 태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경아, 너는 어떤데? 나, 응, 너. 최은경, 너는 요즘 어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 얘기, 언제부터 내 얘기를 안 했을까? 네 달째, 어느 목요일, 딸이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토요일엔 태수와 당연히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딸아, 미안한데 다음 주는 안 될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응? 엄마, 요즘 왜 이래? 뭐가? 맨날 안 된다고 하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미안해. 미안하긴.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 정말 괜찮아. 다음 주에 보자. 알았어.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태수를 만났다. 은경아,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럼 됐어.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도 모든 건 똑같았다. 5달째 나는 마트에 갔다. 장을 보러 카트를 밀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뭘 사야 할지 몰랐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다. 나는 빈 카트를 밀고 마트를 나왔다. 어느 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정수기에게 전화하려고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하지? 괜찮다고 할까? 아니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느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양치를 하려고 선 건데 그냥 거울만 봤다. 한참을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관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6달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졌다.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또 그의 리듬에 맞춰야 한다는 게. 은경아, 아침 먹자. 응. 나는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다. 숟가락이 무거웠다.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 나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다. 그가 출근하고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숨이 편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시계를 봤다. 9시. 또 봤다. 9시 15분. 또 봤다. 9시 30분. 시간이 안 갔다. 저녁이 되면 또 그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저녁 6시.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저녁 7시. 그가 돌아왔다. 은경아, 나왔어. 응.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무슨 아무거나야.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왜 이래? 맨날 아무거나라고만 하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7달째.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은경아, 오늘 병원 일 늦게 끝날 것 같아. 응. 저녁은 알아서 먹어. 응. 근데 왜 대답만 해? 뭔가 할 말 없어? 없어. 그는 한숨을 쉬고 끊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그는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무렵 딸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 딸이 서 있었다. 왜 전화도 안 받아? 미안해.
딸은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응? 엄마, 왜 이렇게 작아졌어? 뭐? 엄마 얼굴. 왜 이래? 많이 아파 보여. 나는 현관 거울을 봤다. 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작아져 있었다. 얼굴도, 어깨도, 목소리도. 엄마,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울었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딸은 나를 안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태수 아저씨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아닌데, 왜 울어? 그냥. 딸은 한참을 나를 안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딸은 물을 떠다 줬다. 엄마, 여기서 나와. 뭐? 여기서 나와. 엄마 집으로 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엄마 지금 완전 병났어. 나는 거울을 다시 봤다. 딸의 말이 맞았다. 나는 병들어 있었다. 엄마, 나 지금 짐 싸줄게. 안 돼. 왜? 태수한테 말해야지. 말하지 마. 그냥 가자. 안 돼. 그래도 딸은 나를 쳐다봤다. 엄마. 응? 엄마는 왜 엄마 생각을 안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태수에게 말했다. 태수야. 응? 나 집으로 돌아갈게. 그는 놀라며 나를 쳐다봤다. 왜? 갑자기? 내 공간이 필요해. 공간? 여기 내 공간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 힘들어. 힘들어? 어디 아파? 전체적으로.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은경아, 나이 들면 다 그래. 조금만 참아. 더는 못 참겠어. 뭐? 더는 못 참겠어. 미안해.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은경아,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응.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잘못 없어. 그럼 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사랑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어서. 다음 날 딸이 와서 짐을 도왔다. 그는 출근했고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짐을 다 싸고 문을 나서는데 나는 뒤를 돌아봤다. 7개월을 살았던 집. 하지만 내 집은 아니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가 무거웠다. 하지만 숨은 편했다. 처음으로 편했다. 딸이 물었다. 엄마, 괜찮아? 응, 정말? 응, 정말. 딸은 나를 안았다. 엄마, 앞으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일주일 뒤 그가 전화했다. 은경아, 잘 지내? 응. 다시 생각해 볼 생각 없어? 없어. 왜? 나는 혼자가 편해. 혼자가 편하다고? 외롭지 않아? 외로운 것보다 숨 막히는 게 더 싫어.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어. 건강해. 전화가 끊겼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일상을 되찾았다. 어느 아침 나는 9시에 일어났다. 7시가 아니라 9시에.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다. 어느 오후 나는 TV를 켰다. 소리를 크게 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제대로 된 저녁이 아니라 라면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2달이 지났을 때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을. 오래된 소설. 학창 시절에 읽었던 소설. 한 줄 한 줄이 새로웠다. 밤새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3달이 지났을 때 나는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혼자 아무도 없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누구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내 속도로 빨리 걸어도 천천히 걸어도 멈춰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눈 밑에 그늘이 사라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웃었다. 그날 오후 딸이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래? 그래, 갈게. 진짜? 약속 없어? 응, 없어. 와, 오랜만이다. 엄마가 먼저 시간 비워주는 거. 나는 웃었다. 미안해, 딸아. 그동안 엄마가. 괜찮아, 엄마. 이제 엄마 시간 가져. 엄마 인생 살아. 주말 딸네 집에 갔다. 손주들이 반겼다. 할머니.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저녁을 먹으며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뭔가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응. 편해. 다행이다. 딸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부터 나를 먼저 부르기로 했다. 이 나이에도 늦지 않았다.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여기 있다. 65세의 여자가 됐다가 사람도 아니게 됐다가 결국 나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설탕을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나는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편했다. 숨이 편했다. 전화가 울렸다. 정숙이었다. 은경아, 오늘 점심 먹을래? 좋아. 진짜? 와, 요즘 내가 먼저 좋아라고 하네. 나는 웃었다. 응. 요즘은 내가 원하는 것부터 생각하거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였다는 것을, 관계보다 중요한 건 나였다는 것을, 이 나이에도 존엄은 늦지 않다는 것을, 65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을 때 나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몇 달 동안 나는 점점 사람도 아니게 되어 갔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